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주현입니다. 예, 저는 지금 5월 이제 3구 대선 끝나고 5월 10일 정권 교체가 되었는데 시위가 집회가 필요할까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말은 저희 아들이랑 와이프랑 이렇게 지내고 지금도 아들내미 데리고 왔는데 오늘 제가 이제 집회를 하면서 집회 금지가 있었던 그 코로나 전국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왜 정권 교체를 앞두고 좌파가 아닌 우파 국민들이 이렇게 집회와 시위를 해야 되느냐, 참 아이러니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이라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킴으로써 자기네들이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여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은 정권 교체 이후 바로 엎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정선거 수사입니다. 제가 부정선거를 살펴보면서 이 문재인 정권, 이 부정선거 세력들이 선거의 전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선거인 명부를 주민등록 시스템 명부와 다른 조작 시스템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부풀렸습니다. 26.9% 지금 그리고 대선에서의 퍼센트들은 밖에서 인원을 셌던 것에 비해서 1000명, 2000명 훨씬 더 높게 하면서 엄청나게 부풀렸고요. 죽은 사람도 투표를 시켰고 그리고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고 또 통과리를 했고 전자개표기를 조작을 했고 소송을 들어가니까 소송 전에 증거인멸을 했습니다. 2022년 4월 29일 날 선거 무효소송 변론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2020년 4월 29일 날 인천 연수을 증거 보전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때 판사 그리고 결정문에 투표지를 보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지역구 투표지와 비례대표 투표지가 모두 포함됐었는데 결정문가 그 당시 안민영 판사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투표지를 끝까지 내놓지 않는 그런 무모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청와대 특별감찰 담당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부의장 보좌관을 했습니다. 공직을 거치면서 판사 말도 안 듣는, 판결문에 있는 사항도 안 듣는 사람들을 처음 봤습니다. 선관위가 그 짓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 지역구 투표지는 통과리를 했는데 비례대표 투표지는 통과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28일 재검표가 있었고 그때 엄청난 가짜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그 변론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송도 이동 제6투표소에 일장기 투표지가 1000장 정도 나왔습니다. 그 투표관리관을 증인으로 불렀는데 이 피고 선관위가 어떤 일을 했었냐?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을 못 부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도장을 찍은 자로 추정되는 투표 사무원 한 명만 데려오겠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저희는 그 증인을 거부하고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가 나온 그 송도 사전투표관리관만 신문을 했습니다. 그 증인 신문 과정에서 당신 이 지역구 투표지와 비례대표 투표지가 섞여 있는 투표지를 본 적이 있느냐? 증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건 본 적이 없다. 그러면은 특이사항이 있었느냐? 내가 관리 감독을 하면서 특이사항이 전혀 없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5월 23일 날 송도이동 제6투표소 투표관리관을 다시 불러가지고 그 가짜 투표임이 또 드러날 것입니다. 제가 약간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4.15 총선의 부정선거 결과는 모두 다 드러났습니다. 그날 변론에서 많은 국민들이 방청을 해서 대법관을 쫄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무수히 많은 법정에서 변론을 해봤지만 그렇게 많은 방청객들이 대법관을 뭐라 하는데 대법관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무거운 민심, 무서운 민심을 대법관이 목도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2020 수 30 인천 연수구 선거 무효 소송 판결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그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그 하는 행태를 보면 단순한 선거 무효 소송 그 법원에서의 절차만으로는 절대 이거를 업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들이 검수완박을 했지만 이것을 없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박근혜 대통령을 거대 탄핵시킨 그 과정을 보면 이게 너무나 쉬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영렬 당시 중앙지검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첫 단계로서 특별수사팀을 조직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하는데 몇 개월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4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하지만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본부를 설치를 하고 부정선거 수사를 바로 하면 저 거짓 180석의 가짜 의석들을 모두 다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를 하고 검찰과 경찰이 모두 이 부정선거를 끄집어내서 관련자들을 하나씩 체포하고 구속하기 시작하면 저 민주당 거짓 의석수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해찬도 지금 송영길도 이재명이도 모두 다 부정선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이도 다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저 쫄고 있는 저 헌법재판소도 바로 탄핵 정당 해산 결정까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교안 대표께서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추진했던 통진당의 정당 해산 결정은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의 회복은 부정선거를 자행한 더불어민주당 이 자들에 대한 정당 해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구속, 수사, 체포가 바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5월 10일 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문재인이 있어야 할 곳은 저 국회의사당 취임식이 아니라 바로 체포돼서 중앙지검 수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특별감찰 담당관을 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는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에서 역대 정부의 정권형 비리를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역사상 가장 깨끗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거하게 옥살이를 5년간 시켰던 놈들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기의 비리를 조금이라도 들춰내는 게 싫어서 요 옆에 있는 특별감찰관을 5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8층에 있던 한 층의 반을 차지하고 있던 특별감찰관을 요만한 한 몇 칸짜리 방으로 쪼그라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정권이 바뀐 다음에 닥쳐올 수사가 무서워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였습니다. 이런 꼼수를 쓴다고 해서 제가 뒤집어지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행히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 출신이고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부정선거 수사를 착수를 하고 바로 대대적인 합동수사본부 등을 조직해서 4개월 동안 민주당 정권을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저도 이번 주에 문재인 정권 밑에 있었던 민정수석들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왜냐? 저 특별감찰관실을 운영하는데 임대료만 6천만 원이 듭니다. 6천만 원을 5년 동안 낭비를 했던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국고 손실이고 업무상 배임입니다. 그리고 역대 정권에서 가장 많은 비리를 저질렀던 문재인 정권이 자기의 부패를 방조하고 조장하기 위해서 저 기관을 안 받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자를 바로 구속해서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방지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바로 없애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없애는 방법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 그들이 4.15 총선을 비롯해서 이번 3구 대선 그리고 그 전 5구 대선까지도 엄청난 부정선거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거는 이미 증거들이 많은 국민 여러분들에 의해서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냥 하나씩 까면서 부르면 됩니다. 구리 윤호중 있죠? 그 윤호중에서 구리 총선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빳빳한 사전투표지를 제일 처음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증거 보존 절차에서 투표지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투표지 한번 살펴봅시다. 왜냐? 우리 개표 재검표할 때 이 투표지가 그 투표지가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그 당시 호은숙 의정부 지방법원 부장판사 앞에서 투표지를 열었는데 처음에 지역구 투표지라고 열었는데 어떤 투표지가 나왔냐? 비례대표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역구 투표지가 나왔는데 비례대표 투표지가 나옵니까? 이러면서 하나 더 까봅시다 이랬는데 봤더니 전부 다 빳빳한 한 번도 접혀지지 않은 신건다발 같은 투표지들이 나왔던 거예요. 구리가 엄청난 부정선거의 산실입니다. 부천 신중동 서른, 구리 윤호중, 은평구 박주민 이런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핵심 국회의원들 그놈들이 부정선거의 최고 주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선인이 집권을 하면 그냥 구리 부정선거 수사하면서 윤호중 부르면 됩니다. 조사하면 바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나와 있으니까 선거의 명부가 있으니까 바로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명 은평구 박주민 1화 한 명 구속을 계속 시켜버려요. 그러면은 국회 의석수가 어떻게 됩니까? 더불어민주당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 무식한 더불어민주당은 온갖 엉뚱한 꼼수를 써서 국민들을 이렇게 분통에 터지지만 지금 정권 교체라는 우리 하늘이 우리를 정말 보호하사 해주신 이 정권 교체 덕분에 우리는 그들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무수히 많이 지난 국민들이 이렇게 밖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증거 보존 절차에서 그리고 많은 영상에서 찾아주신 그 많은 증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채널을 다 동원해 주셔가지고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있는 인수위원 그리고 장관 후보자 그리고 윤석열 그 사람들에게 모두 부정선거만 수사하면 이 모든 상황을 엎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평상복을 입고 자녀와 행복하게 어울리고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이 저한테는 지금 현재 제일 소중합니다. 이제 정권 교체가 되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서 이렇게 행복한 가족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검수완박이나 저 더불어민주당의 마지막 발악들을 보면서 우라가침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깨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마음을 모아가지고 전해주시고 또 윤석열 당선인이 바로 시행만 하면은 취임식 이후에 우리가 다시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지난 그 문재인 강점기 하에서 이렇게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거리에서 또 온라인에서 우라통일을 하면서 애국 운동을 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 훌륭한 에너지들을 대한민국을 살리고 올리는데 힘을 쓸 수 있다면은 훨씬 더 대한민국이 더 부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었을 텐데 어떻게 저런 문재인 같은 놈 때문에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느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주신 천운이 정권 교체를 일으켜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조금씩 지혜를 잘 짜서 실현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5월 10일 이후 자유대한민국 되찾읍시다. 감사합니다.